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고전소설 중에서 쌍주기현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후국인 남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남만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가 명나라를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제후국이라는 건 신하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황제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의 천자 황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경이라는 인물을 남만국의 이제 외교관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응은 아버지를 구하고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서천응이라는 인물이 아버지 서경을 구하기 위해서 대원수라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아가고 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남만의 태자, 남만국의 왕자겠죠. 왕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만태자는 서경이라는 인물을 잘 대해주고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한 눈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하였다. 그 사이 부왕께서 아버지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하다이다. 그래서 전쟁이 여의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듣자 하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은 서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서경의 아들 서천응이 대원수로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부왕께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대인을 서경을 군대에 잡아다가 볼모로 삼아서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합니다. 귀순이라는 건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서천응이 항복하게 하고자 하는 계책, 남만왕의 계략을 서경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여기는 소자는 남만태자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차마 행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라는 남만태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자가 신복으로 하인으로 하여금 천리마, 그러니까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말, 좋은 말 두 필을 준비하게 하였으니 산골짜기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십시오.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서경을 풀어줄 테니까 남망의 멸망만은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안무사가 위로하며 말했다. 내 어찌 그대의 인정 어린 마음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남만태자의 호의에 감사하고 있는 서경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작별하였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 하인과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향하였다. 이때 서원수가 기렵을 놓아 보낸 뒤로, 이거는 장수겠죠, 또 싸우러 나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며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만국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위엄이 만국 온 나라에 크게 떨쳤다. 요 세 문장은 장면의 요약적 지시라고 해가지고 이 그간의 사건들을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만왕은 남만국의 왕이겠죠. 군영의 문을 닫고서 서안무사를 잡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남만태자가 서경을 풀어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수가 여러 날의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한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뒤,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보고서를 천자 황제에게 보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밀스럽게 한 병사가 들어와 고했다. 군영 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서 서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바칩니다. 서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보니 서찰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네요.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 목숨을 보존하여 달아나왔으니 오신 대원수는 니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보기를 바라오. 그래서 아직 대원수가 자신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서원수가 이렇게 정신이 아득해진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걸 알아챈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바삐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단박에 알아챈 서천능입니다. 서원수가 부친에 한 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라쳤다. 서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 6세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어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서안무사 서경은 자신의 아들을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따라서 역시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서 주물렀다.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서안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하며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지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그래서 원수로서의 권위를 지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하였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치를 모시고서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래서 이 부사상봉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안무사를 보낸 뒤 곡승상과 의논하였다. 아무 때라도 아군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오. 그래서 이 남만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건 남만태자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무, 오기, 요건 이제 중국의 엄청 뛰어난 전략가들의 이름입니다. 제갈량도 마찬가지죠. 제갈량의 버금가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 요건 남만국 병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찌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서원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서안무사를 살려 보내어 은혜를 끼친 것이라. 자신이 서안무사를 살려보낸 이유가 남만국이 패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서안무사를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안무사는 인자하여 후덕한 어른이요 서원수는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요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왕에 기순하도록 간청하여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요청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명나라 군영향에 떠났는데 도중에 패장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 결국 남만왕이 잡히게 되었네요.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이 국군이 불행함이로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윗옷 한쪽을 벗고 등에 형장,
이거는 죄인들이 쓰는 형구, 벌을 받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문서를 쓰고 통곡하였다. 명나라의 선봉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의 아렌이 서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 군령 안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에 땅을 받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문서를 올렸다. 서원수가 항복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부친의 서한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겠는가. 자, 이 문장 있죠.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작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올리니 태자가 2번 절하여 말하였다. 아버지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겠지만 아버지 본심이 아니라 간신, 나쁜 신하들의 충동질에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는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잣게 아뢰어 아버지 목숨을 살려주시면 대대로 황제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목숨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 말하는 것과 행동이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가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천승의 국왕다운 외모에 나타난지라 아무렇지 아니한 듯 말했다. 그래서 외모나 행동 이런 것들이 되게 기품이 있어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만왕 아버지 남만왕의 제약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씨를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 하였는데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10여 년 동안 요 아버지는 서경을 얘기합니다. 서경이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잡게 하려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릴 것이니 그대는 얻은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남만 태자의 행동에 감동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태자가 거듭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내 서한무사가 오늘날의 제일로 알았더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 풍채가 갑절이나 더 낫더라. 그래서 서경보다 이 서천흥이 더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기순해 왔는데 태자는 인자한 데다가 효성스러워 가히 남만의 왕이 됨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가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란 일을 맡을 수 없게 하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자고 아랜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 라고 하면서 소설이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2번을 살펴보면 서한무사는 서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렸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6세 때 헤어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A 부분은 자, 여기서는 남만태자가 이 서천흥이라는 대원수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항복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자신이 서경을 풀어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 내용 항복과 풀어준 이유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대화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B 부분은 남만태자의 행동에 감동해서 원래 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군대를 돌리는 이 서천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정리해 본다면 정답은 2번
B는 A와 달리 초월적 권위의 명분으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감동을 해서 생각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도 함께 살펴보면 A는 B와 달리 객관적 근거를 들어 현실에 대한 기존의 판단이 바뀐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판단이 바뀐 게 아니죠. 원래부터 항복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3번 A는 신이 그러니까 믿음 또는 의로움에 벗어난 행동 이건 아니었죠. 용서를 구하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틀렸고 4번 A는 타인의 힘을 빌려 B는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의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죠. 용서를 해주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5번 A와 B는 모두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방법 요거는 이제 B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A는 해당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행동 변화 촉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5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보기 문제 같은 건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줘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주기어는 서천응이 청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고 충효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 소설이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충과 그 다음에 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인물들이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웅과 적대국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 이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영웅이 서천응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 다음에 남만태자는 아버지 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서경을 풀어주는 행동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 실처에 일조하는 것. 이 남만태자가 서천응의 아버지 서경을 풀어줌으로써 효 실처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 그래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르다는 건 남만왕은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태자는 직접적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까 대응 태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을 보면 태자가 아버지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부하의 목숨을 구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본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서경을 풀어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쌍주기현이라는 고전소설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